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이게 원순열 개입해서 어려운 것 같은데 뭐 특별히 어려울 게 없다. 원순열과 그냥 순열의 차이점은 뭡니까? 돌린다. 원순열과 그냥 순열의 차이점은 그냥 뭐 n으로 나눈다 이렇게 결론만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원순열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게요. 알겠죠? 예. 원순열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자, 편의상 사람은 4명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4명이 앉았다고 할게. 자, 지금부터 잘 들어. 자기 최면에 걸려야 돼. 내 말대로 해야 돼. 알았지? 너네가 A야. 자, 지금부터 나는 A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다음 니네랑 가장 친한 친구 3명을 골라서 걔들한테 B, C, D 잡아줘. 됐어? 그치? 그래서 네 친구들하고 네가 지금 원탁에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 이 원탁이 놓여있는 장소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게 친구들밖에 없어요. 친구들 제외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원 테이블에는 어떠한 표식도 없어. 뭐 책장 같은 게 있거나 이러지 않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나의 위치를 인지할 수 있는 기준은 나의 친구들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원탁이 어떠한 표식도 없어서 내가 원탁이 어느 지점에 앉아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나의 위치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맞은편에 내 친구 C가 있고 내 오른쪽에 내 친구 B가 있고 내 왼쪽에 D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렵니 얘들아? 하나도 안 어렵지? 하나도 안 어려워. 그럼 이 상태에서 한 칸 시프트를 시켜보면 이렇게 될 텐데, A인 나의 입장에서 변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은편에 C가 있고 오른쪽에 B가 있고 왼쪽에 D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난 이 두 개의 차이를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걸 4팩토리얼로 세면 큰일이 나는 거지. 왜냐면 시작 지점이 여기일 때도 3팩토리얼 개가 있고 여기도 3팩토리얼 개가 있고 이 3팩토리얼 개가 총 4개가 있어가지고 이거 4개 더해가지고 4팩토리얼 되는 거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이 시작 지점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인지 못하니까 이런 거 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3팩토리얼을 4번이 아니라 한 번만 세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로 나누는 관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과 그냥 순열의 차이점은 이거밖에 없어요. 됐죠? 예. 알고 있던 건데, 그치? 알고 있던 거면 똑같이 풀면 돼요. 남학생 3명을 원형으로 나열을 먼저 해봐요. 아니, 원이 있는데 남학생 3명 이렇게 나열을 할 거라고. 그럼 몇 가지야? 된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학생은 어차피 여기에 앉아야 되죠.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12가지입니다. 선생님, 이것은 원 아니에요? 아니, 얘가 회전할 때 같이 회전하잖아. 회전할 때 같이 회전하니까 원임은 한 번만 고려하는 거예요. 여러 번 고려하시면 안 돼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해도 돼요? 처음에는 원임을 고려하지 않고 나중에 원임을 고려해도 돼요? 그렇죠. 그걸 곱셈의 교환법칙을 성립한다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에는 원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마지막에 고려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관계없다. 됐니? 됐어? 자, 23번. 영철인데 부모님을 포함한 총 4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을 때 영철이의 부모님이 마주보도록 가는 경우의 수는. 그 다음에 이제 원순열 문제를 풀다 보면 좀 불편한 상황이 있거든? 뭐가 불편하냐면, 영철이의 부모님이 마주보도록 한다 이런 제한 조건을 걸면 뭔가 좀 불편하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뭘 좀 알고 있으면 되냐면, 내가 처음부터 뭘 했어? 아까 A, B, C, D 얘기할 때부터 이 A의 위치를 돌려봐야 나머지가 똑같이 회전하면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A가 여기 있다고 치고 3팩토리얼 세는 거잖아.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A의 위치를 고정하면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A의 위치를 고정하면. A의 위치를 고정하면 원순열을 고려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영철이 부모님의 위치를 고정하면 돼요. 여기가 영철 부, 영부인 아니고요. 네. 영철 모 이렇게 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씩밖에 추가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600팩토리얼이죠. 답은 720.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특정한 걸 이렇게 고정을 하더라도 회전을 못 시키는 거기 때문에 회전하는 효과를 상쇄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다음 38번, 31번.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방금 한 거하고. 12개의 구역에 12개의 꽃을 심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쪽에 들어갈 꽃하고 바깥쪽에 들어갈 꽃을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깥쪽에 들어갈 꽃 6개를 골라요. 그럼 나머지 자동으로 안쪽에 들어가겠지. 됐니? 그리고 안쪽과 바깥쪽은 구분이 되니까 이름이 있잖아. 그러니까 66 곱하기 200분을 하는 거 아니야? 굳이 따지면 이게 66 곱하기 200분의 1 곱하기 200 이런 거겠죠? 분할로 따지면. 네, 근데 이건 그냥 생략할게요. 어차피 1이니까.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6개, 여기 바깥쪽에 6개 정해진 거잖아. 그럼 바깥쪽에를 6-1 팩토리얼 했단 말이야. 그럼 안쪽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한 번만 고려하면 됩니다. 같이 회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얘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회전은 몇 번만 고려한다? 한 번만 고려한다. 됐니? 넘어가 되겠죠? 34번 8, 5, 12 이게 정육면체의 강면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 수 몇 가지지, 강민아? 제가 몇 가지지? 아니, 정육면체는 답 외우라고 했잖아. 답도 안 외우고 있어, 아직도? 유정아 몇 가지지? 정육면체가 30가지예요. 자, 정육면체를 색깔칠하는 문제 해설을 보시면 다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바닥면을 고정하여 이렇게 시작하거든. 원수랑 똑같은 개념이야.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돼. 그냥 내가 완벽하게 이해시켜서 잘 봐. 정육면체를 생각 하나 해볼게요. 누가 이렇게 잘 그리냐? 저예요. 네. 죄송합니다. 하나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몇 가지를 칠할 수 있어? 뭘 몇 가지야? 6가지지. 그 다음에 여기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5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칠할 건데 여기는 이렇게 칠하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걸 위에서 바라보면 강면이 이렇게 보일 거라고. 이렇게 칠할 거라고. 뭐야? 원순열이잖아. 그러니까 4-1 팩토리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이 정육면체는 굴릴 수 있잖아. 이걸 굴리면 다 똑같은 경우의 수가 되지. 그래서 6으로 나눠. 이해됐어? 그럼 답은 30가지가 되겠지. 그런데 이제 해설지를 작성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은 얘랑 얘가 어차피 곱해서 1 될 거니까 불필요한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없애고 싶어. 풀이를 쓸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닥면에 한 가지 색을 칠하여 붙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가지 색을 칠한 다음에 바닥에 붙여버린대. 굴림 방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 왜 바닥면에도 6가지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6을 안 곱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좀 그 처음에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알겠죠? 바닥면에 한 가지 색을 고르는데 그 색이 뭐라도 상관없으니까 고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만 5가지. 둘레 4-1 팩토리얼 해서 30가지다. 이게 보통 해설에서 답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불편하면 이렇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제가 번외편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줄게요. 정팔면체의 각면을 8가지 색으로 칠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선생님 개념 노트에서 나와 있어. 그래서 다 치고. 알겠지? 자, 마음속으로 정팔면체 떠올려봐. 떠올렸어? 마음속으로 정팔면체 떠올리라고. 마음속에 떠올랐냐고. 정팔면체 힘차게 떠올랐어요? 네, 개소리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정팔면체는 하나같이 이렇게 생긴 애를 떠올렸을 거야. 아닌데 손 들어봐.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 떠올리지 않아? 손 들어봐. 없지? 100%지? 자, 이 다이아몬드 모양 눕혀봐. 마음속으로. 저 상태로 셀프 스탠딩 안 되잖아.
저거 딱 놓치면 어떻게 되냐고, 바닥에 놓일 때.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거야. 내 말 맞지? 예,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건데 실제로 내가 이제 팔면체를 보여주면 더 좋겠는데 안 보여줘도 상관없어. 내 말 잘 들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줄게. 이건 나도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림으로 표현하기 좀 힘든데 삼각형 하나가 이쪽으로 뾰족하게 하나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반대쪽으로 뾰족하게 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삼각형 하나 나가 있으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걸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 육각별로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팔면체니까 총 8개의 면이 있어야 되는데 2개의 면이 사용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6개의 면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너네 정팔면체의 전개도 본 적 있지 않냐? 이렇게 생겼잖아. 이빨 모양으로 물려있어. 그러니까 여기 윗면에도 이렇게 진짜 그게 못 그리겠다. 이렇게 물려있다고. 이렇게 여기 맞물리는 거야. 그러니까 옆면을 칠할 때 6개를 동시에 칠할 수 없어. 왜냐하면 3개는 이렇게 돼 있는 애고 또 3개는 이렇게 돼 있는 애거든. 이상하다. 아무튼 이빨 모양으로 이게 이제 맞물리는 거야, 서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바닥면에 8가지, 맞은편에 7가지, 그 다음에 이 옆면과 옆면 따로따로 칠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옆면은 6p3, 마지막 옆면은 3-1 팩토리얼, 회전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굴리면 되니까 8분의 1. 이게 답이에요. 번외편 정 12면체도 해줄까요? 정 12면체, 정 8면체하고 세는 법은 똑같아요. 정 12면체는 정 오각형이 서로 방향을 달리해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이 10개씩이잖아요. 근데 오각형이 이빨 모양, 오각 이빨 모양으로 물려있어요. 그러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C4 곱하기 4-1 팩토리얼 곱하기 10분의 1. 이게 답이에요. 구조가 똑같죠? 구조가 똑같잖아? 20면체 안 물어봐요. 네, 알 필요 없어요.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20면체는. 사실 12면체나 8면체도 안 물어봐요. 그냥 혹시나 해서. 숫자가 너무 커. 정 8면체까지 물어볼만 한데 1680까지거든, 계산하면. 근데 정 12면체가 몇 가지냐면 798만 3360가지야. 그러니까 좀 물어보기 어렵죠. 근데 20면체는 구조 특이해서 훨씬 클 겁니다. 아예 안 물어봐요. 아예 안 물어볼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8면체까지 구할 줄 알면 20면체는 자동으로 할 수 있다. 구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계산이 귀찮아서 안 할 뿐이지. 이해하겠니, 친구들아? 이해하겠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3차법 언제 풀어줄 건데? 이제 풀어줄게요. 미안해요. 네. 아직 풀어주지도 않았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방금 배웠던 걸 그냥 응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몇 가지? 6가지. 여기 몇 가지? 5가지. 옆에는 4-1팩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구조가 이렇거든. 맞잖아. 그럼 사람이 앉는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앉는 건데, 맞아? 너네가 이거 A, B, C, D라고 해볼게. 너네가 지금 A야. 옆으로 한 칸씩 시프트 해봐. 그럼 뭔가 바뀐 걸 느껴. 왜냐면 이거 원형이 아니야. 난 아까 짧은 쪽에 앉았는데 갑자기 긴 쪽으로 왔네.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차이를 느낀단 말이야. 근데 한 번 더 돌아서 C의 위치 오면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얘는 2로만 나눠야 돼요. 4로 나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와야 되냐면 4팩토리얼을 2로 나눠야 돼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굴리면 6가지 똑같잖아요. 안 똑같아요. 정육면체는 굴리면 6가지 똑같지만 얘는 반대편으로 뒤집었을 때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2로만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80까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도형의 모양을 좀 바꿔도 적당히 거기에 맞춰서 적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나는 바닥면을 고정한다는 풀이 별로 안 좋아해. 알았니? 얘는 고정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맞잖아. 6 곱해놓고 2분의 1을 하는 거니까 6하고 6분의 1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바닥면에 따라 세 종류가 있다. 그래서 곱하기 3. 이해하겠니 친구들? 넘어갈게. 이런 게 질문이 나오는 게 진짜 원수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그래. 답은 몇 가지야? 120. 야, 백날 회전해봐라. 맨날 다르지? 맨날 달라. 네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다른 친구들 볼 필요도 없어. 이미 느낌이 달라. 나는 공면에 있었잖아. 여기는 선에 있잖아. 얘도 선에 있고. 이건 내가 왼쪽 끝이고 오른쪽 끝이 달라요. 얘 공면이잖아. 달라요. 달라. 공면의 가운데 있잖아. 다르다고. 다 다르다는 걸 느껴요. 회전해 보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5명이서 조 짜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앉아보면 매번 다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선생님 친구 5명이 없는데요? 아니 그러지 말고 가상의 친구라도 있을 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요. 알겠죠? 예. 40번? 야 선생님도 친구 없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잖아. 이건 내가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니네보다 인생을 훨씬 더 길게 살았잖아. 저 꼰대 새끼 또 잔소리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네보다 인생 훨씬 길게 살면서 내 인생을 아주 치열하게 사는 시기도 있고 될 대로 되라는 시기도 졸라 대충 사는 시기도 있단 말이지.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되게 치열하게 살던 시기에 대해서 훨씬 추억이 많아요. 더 좋게 생각해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워라밸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공부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고 나 인스타도 좀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자꾸 하잖아. 근데 그런 거 일절 없이 진짜 밥 먹고 맨날 책만 보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오히려 돌이켜 생각해보면 행복한 시절로 기억이 됩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고 최근에 학원이 진짜 바빠서 제가 진짜 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맨날 일만 하거든요. 저 집에 가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하숙생 잠만 자고 나와가지고 평일에도 저 거의 10시 11시면 출근해요. 학원 나와서 딱 앉아있으면 갑자기 할 일이 계속 생겨요.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학원 일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인생이 좀 가장 많이 행복하다라고 느껴요. 저희는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봐서 그러지 않을까? 좀 더 해봐.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막 본인을 계속 몰아세워봐. 행복감이 올 거야. 내 생각에 약간 그런 느낌인데 대뇌가 이 새끼 이러다 죽겠는데? 도파민이라도 뿌려야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길게 하기 힘드니까 방학 2달 만이라도 진짜 나를 갈아 넣어보겠다. 내가 어떤 거대한 기업의 책임자다. 내가 인생 대충 살면 내 직원들 막 2,000명이 굶어야 된다. 이런 무거운 어깨를 본인이 짓누르면서 내가 문제 하나 풀면 우리 회사의 매출이다. 이런 느낌으로 해보세요. 알겠죠? 네. 제가 다른 분들 학원에 근무할 때도 진짜 되게 열심히 일을 한 강사긴 했지만 지금보다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그게 뭐 때문이었냐,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 제가 뭘 잘못하면 다른 분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 생계에 뭘 잘못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더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찾아오게 해서 이 선생님들이 더 많은 학생을 만나고 더 많은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본인 학원을 갖게 돼도 그 학원 역시 탄탄하게 운영이 되고 그런 역량을 갖추는 분들이 되게 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그냥 내 직원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꼰대 같은 발언인지 죄송합니다. 근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해보시면. 예. 배낭여행을 한 내 친구 ABCD가 어떤 숙소에서 3개의 방에 임의로 배정받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왜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 방을 써도 돼요. 숙박비를 좀 아끼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애한테 물어봐. 너 어디로 갈 거야? 302로, 302호, 303호 3가지 선택지가 있죠. P도요, C도요, D도요. 예. 이걸 보통 3파이 4라고 쓰죠.
근데 이 기호를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이 기호를 쓰는 것보다 3의 4제곱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3파이 4라고 기호 있다니까? 중복 조합도 NHR 있잖아. 그럼 중복 순열 왜 없어요? N파이R 있다니까요. 다 기호가 있어요. 그리고 요 파이는 소문자 파이의 대문자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답은 몇 가지다? 81가지다. 빈방이 있어도 되고. 근데 뭐 각 방의 정원은 3명이 최대이다 이러면 또 이제 분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48번 보겠습니다. 빨강, 초록, 노란색 깃발이 각각 일렬로 한 개씩 나열되어 있는데 깃발을 들어 올려서 신호를 만들려고 한다. n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잖아요. n번 이하란 말은 1회 들어 올려서 신호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1회 들어 올렸을 때 신호의 개수는 3가지밖에 없어요. 빨간 거냐, 초록 거냐, 노란 거냐. 근데 2회를 들어 올리면 빨빨, 빨초, 빨파 이렇게 색깔의 순서로 신호가 더 많이 생기죠. 3 곱하기 3개가 생기는 거죠. 이해하세요? 3회를 들어 올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n번 이하라고 했으니까 신호의 개수는 누적입니다. 그러면 3 더하기 3제곱 더하기 3세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3의 n제곱. 이랬을 때 이게 200개 이상의 신호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요. 물론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 제 n번째 항까지 합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셔도 될 건데 3의 거듭제곱은 생각보다 파격적으로 커지거든요. 대충 노가다 좀 띄워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죠? 대충 n4 해보고 싶잖아. 왜냐면 3의 4제곱 81 정도는 나와야 답 근처에 갈 거 아니야. 답이 200인데 그러면 3 더하기 3제곱 더하기 3세제곱 더하기 3 4제곱 하면 얘가 딱 120이야. 그러면 5제곱 초과한 수가 바로 돼버리죠. 그래서 답은 몇 가지다? 5가지다. 그래서 굳이 등비수열 합공식을 쓸 필요까지도 없었다. 3의 거듭제곱이 굉장히 빠르게 값이 커지기 때문에. 됐죠? 53번 6개의 숫자 0,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든 자연수를 크기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할 때 1000은 몇 번째 수인지 구하시오. 그냥 이러면 되죠. 6개를 나열한다는 얘기니까 맨 앞자리 0 와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1000은 맨 앞자리가 1000이니까 그냥 맨 앞자리 3개가 0인 모든 수의 개수를 세면 그 다음 수가 1000이잖아. 그지? 000으로 시작하는 모든 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6의 세제곱 빼기 1개예요. 빼기 1은 뭐예요? 000000 하게 되면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가 215개입니다. 1000은 216번째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이거 원래 수에 관한 경우의 수를 셀 때 내가 유의미한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리는 0으로 무한히 뻗어있다고 생각하면 좋다고 아까 제가 수원 시간에 부동소 좀 얘기할 때 비슷한 얘기했죠. 그죠? 54번 보겠습니다. 참가자들 1부터 999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로 말하다가 369 게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박수를 몇 번 쳤느냐? 999까지 진행됐다고? 졸라 잘하는 거 아닌가? 아무도 안 틀린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데? 여튼 그래요. 그러면 999에서 3 또는 6 또는 9가 들어가 있는 숫자를 세면 되는데 3 또는 6 또는 9가 들어가 있는 숫자를 세는 건 존나 불편한 일이잖아. 그냥 모든 숫자에서 3, 6, 9가 아무것도 없는 수를 세는 게 더 빠르죠. 이해되시죠? 세 자릿수예요. 선생님 1부터인데 왜 세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2를 001이라고 생각하라니까. 그게 더 편하다고.
12는 0, 1, 2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더 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3이랑 6이랑 9는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몇 가지예요? 7의 세제곱이죠. 하나 빼야 돼요. 0, 0,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한꺼번에 다 세는 거잖아. 근데 잘 못 세는데 이거를 한 자릿수일 때, 두 자릿수일 때, 세 자릿수일 때 이렇게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알겠죠? 예. 그럼 얘가 342가지예요. 그러니까 999에서 341을 빼면 657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박수의 횟수입니다. 박수 존나 많이 쳤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 석세스.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오도록 놔야 한다. 그러니까 뭐 S 오고 U 와도 되고 S 오고 C 와도 되고 이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불편하지 않냐? 그냥 양 끝에 똑같은 문자 들어오는 거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양 끝에 똑같은 문자가 올 수 있는 게 SS하고 CC밖에 없어. 케이스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경우는 몇 가지예요? 같은 것인 순위니까 7팩, 3팩, 2팩인가요? 그러면 7, 6, 5, 2예요. 420이네요. 그쵸? 예. 그래서 가운데는 필요 없고 요게 SS로 끝난다 라고 하면 몇 가지죠? SS 두 개 없는 거니까 5팩? 2팩이냐? 60개네. 그 다음에 CC도 가능하다고 했죠? CC로 가면 요 CC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5팩, 3팩이네. 20가지죠? 예. 이 두 개 더하면 80까지니까 답은 420-80이다. 그러면 340까지 되겠네. 그래도 우리가 최근에 고등하를 끝내고 올라온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원수를 세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죠? 76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를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5는 4보다 오른쪽에 배열한다. 짝수는 왼쪽부터 큰 순서대로 배열한다. 이게 만약에 가가 없었다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봐봐. 1, 2, 3, 4, 5, 6, 7 이러는데 짝수는 왼쪽부터 큰 순서대로 배열한다라고 하면 2와 4와 6을 전부 다 2라고 보면 돼요. 마구잡이를 막 나열을 한 다음에 실제로 맨 앞에 놓여진 2는 사실 넌 6이야. 이지랄 하면 되잖아. 두 번째 2는 사실 넌 4야. 이제 자기 정체성을 이제 그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인수를 처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5가 개입했잖아요. 5가 4보다 오른쪽에 배열된다. 그러면 5를 4하고 같은 걸로 보고 싶은데 그럼 4는 나머지 2하고 6하고 같은 걸로 보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모두를 4라고 합시다. 모두를 4라고 하면 얘가 뭐가 될 거냐면 7팩토리알 1, 4팩토리알로 나누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잖아. 근데 모두를 4라고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왜냐면 5는 실제 4보다 우측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만 세보자고. 6, 4, 5, 2하고 6, 4, 2, 5 이거 두 개밖에 안 돼. 그냥 곱하기 2 하면 되죠. 실제로 5가 4보다 우측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직접 세본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2만 곱하면 된다. 그래서 420까지다. 이 정도의 아이디어는 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모두 같은 것을 취급한 다음에 실제로 그럼 뭐가 다른가만 보고 그것만 곱해주면 될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다. 야, 니네 확통 열심히 해. 너네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재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확통 수능 직접 출제 보면 선택 아닙니다. 모두가 해야 돼요. 예. 아니 진짜 열심히 했는데 무슨 재수를 해요 선생님. 아 그럴 수 있다니까. 입시라는 게 원래 그래요. 예. 재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재작년 제 고3들이 그랬는데 제가 수학 진짜 되게 열심히 준비시켰거든요. 근데 그때 수학이 너무 쉽게 나오는 바람에 자기보다 내신이 좀 좋은 애들, 시골 학교 애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골 학교 애들은 1.0 애들 널렸어. 수능 쉽게 나오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런 아이들이 갑자기 수능 최저를 맞춰버려. 그러면 내가 작년 기준으로 거의 안정권으로 합격할 내신과 최저까지 다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떨어져요. 그런 경우에 진짜 미치지 않고 제가 1년만 재수하면 의대에 갈 수 있거든요. 다 하지. 걔들이 뭐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야. 그냥 수능 수학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갑자기 재수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왜 슬퍼해? 원래 때때로 불행은 굉장히 선한 사람들한테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내가 망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저는 뭐 잘못해서 그런 이상한 병 걸렸어요? 네. 아니잖아요. 네. 언제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어리니까 그런 걸 견디기 힘들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안 생기면 제일 좋지만 그런 일이 생겨도 또 그걸 참고 기다리면 지나가고 좋은 시절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득도해버렸죠. 네. 이건 쉬운 문제예요. 제아가 물어봤지 이거.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얘가 분명히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따라간댔어. 직육면체의 모서리를 따라간다고 안 했어.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따라가면 막 이 안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안 보이지만. 그럼 이건 뭐냐면 그냥 최단거리 문제의 3차원 버전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4번 가야 됩니다. 맞아요. 위로도 4번 가야 돼요. 그리고 대각 방향으로는 3번을 가야 되죠. 이것을 나열하는 게 불과해요. 총 몇 개냐? 11개지? 그럼 11팩을 4팩, 4팩, 3팩으로 나누면 돼요. 계산하시면 이게 11550이 나온대요. 예. 그래서 딱히 어려운 게 아니야. 막 그 겉면으로만 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질문 하더라고. 아니에요. 그냥 막 안으로 뚫고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정면체 모서리는 지나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한 최단거리의 문제와 관련된 거고 그걸 3차원 버전으로 튜닝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존나 짜증난다고. 3차원인데 이렇게 파놓으면 어떡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알겠지? 88 보겠습니다. 선생님 2명과 학생 4명이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으려고 한다. 선생님 2명이 탁자에 서로 다른 모서리에 앉는 경우의 수는 일단 선생님 2명이 탁자에 서로 다른 모서리에 앉는 거를 세는 게 더 어려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선생님이 한쪽 모서리에 모여서 앉는 경우를 빼는 게 더 편해.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는 6팩토리아를 얼마로 나눠야 됩니까? 얼마? 정답입니다. 왜요? 아니 본인이 앉아보세요. 이때랑 똑같다고 느낄 거야. 아니, 다른 친구들 채워봐. 똑같다니까? 그치? 예. 6가 아니야 3이야. 이때랑 분명히 다르잖아. 그치? 그러면 선생님 2분이 한 개의 모서리에 앉는다고 쳐봐. 그러면 선생님 2분을 하나의 모서리에 앉히고 그냥 고정시켜도 되겠지. 다만 선생님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는 있잖아. 그러면 고정시켰으니까 4팩만 곱하면 돼. 됐어? 그러면 회전까지 다 고려한 거야. 선생님 2명을 고정시켜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고정시키는 게 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앞에서. 그죠? 예. 이게 답이에요. 그럼 240-48이어서 답은 192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다음 92번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당연히 분할해야죠. 분할 어떻게 하겠어요? F4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할해야 생각이 안 드는 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알겠죠? 아니, 왜냐면, 그래야 여기가 결정이 돼야 세계가 편하잖아. 여기 가서 결정이 되면, 어차피 이게 뭔지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지? 물론 아주 의미가 없진 않지만 더 불편한 풀이가 되죠. 그러니까, F4가 1이라고 하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은 3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이때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3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1, 2, 3은 F4일 수가 없을 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3의 세제곱 27가지. F1이나 F2나 F3은 F4하고 같을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1을 제외한 2, 3, 4만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3의 세제곱. 두 번째, F4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큰 거리 세는 건, 왜냐면 4 선택하면 12잖아. 6하고 너무 멀어. 감사합니다. 이게 안 날까? 6보다 작은 걸 세서 빼자. 그럼 6보다 작은 경우는 1, 1, 1이면 6보다 작아요. 2는 안 되니까 1, 1, 3이면 6보다 작아요. 1, 3, 3부터는 안 되죠. 크죠? 그러니까 얘가 한 가지. 얘는 3의 위치 때문에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어차피 모든 경우의 수는 3의 세제곱일 거 아니야. 아까 위와 똑같이 여기서 네 가지만 빼면 되니까 23가지. 물론 23개니까 직접 세도 막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건데, 더 쉽게 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어렵게 푸는 건 뭐가 문제냐면 더 쉬운 거에 대한 검토의 과정이 없었던 게 문제라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제 것도 맞지 않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나는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갖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시험에서 보득점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세 번째, F4는 3. 그러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잘 보세요. 얘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직접 셀 거야. 9는 10이랑 졸라 근접했다고. 이거는 6건 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풀 때도 여기서는 6건 세고 여기서는 안 세고 이러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개수를 보고. 그러면 4, 4, 1 가능하네? 맞잖아? 네. 큰 거부터 채우는 게 편하죠. 4, 4, 2도 되죠. 4, 4, 4도 돼요. 2를 두 개 택하는 순간 어차피 망합니다. 안 됩니다. 네, 됐어요. 끝이에요.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직접 세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다? 7가지다. 그리고 이제 F4가 4가 되는 경우 굳이 풀 필요 없을 텐데, 그럼 12가 되잖아요. 그럼 셋 다 F4가 되는데 F4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0가지예요. 그래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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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57가지가 답이 돼요. 괜찮나요? 네. 여기까지 풀고 쉬는 시간 줄게요. 예,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아주 잘 들어야 된다. 예.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이거를 최단 경우로 가는 거리의 수를 구할 때 이 상태에서 분할을 시도하면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그래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많이 허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모서리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좀 그림이 잘 보여야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최대한 반듯하게 그려주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예.
이렇게 모서리가 있다고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채워져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이런 점들, 이 4개의 점들을 지나가는 경로만 제거하면 돼요. 실제로 저희가 없으니까 저길 못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것만 제거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편의상 얘를 P, 얘를 Q, 얘를 R, 얘를 S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쉬운 건 아니야. 이것도 어려워. 자, 일단 모든 경우에서는 아까 우리가 풀었죠. 앞에서 문제 나왔으니까 9팩, 3팩, 3팩, 3팩 해서 1680까지입니다.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P 또는 Q 또는 R 또는 S를 지나는 경우를 뺄 거잖아. 자, 첫 번째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야. A에서 P를 거치면 A에서 P까지 하는 게 몇 가지야? 10가지지. 5팩, 3팩, 2팩이잖아. P에서 B로 가는 게 몇 가지야? 몇 가지냐고? 4가지잖아. 4팩, 3팩이니까. 너네 내가 말할 때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면서 보여야 돼. 뭔 말인지 알지? 4가지라고. 그러면 40이잖아. 그 다음에 A, Q, B를 빼면 되나요? 아니, 그러면 안 돼. 왜냐면 A, Q, B는 P를 거쳐온 애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중복되면 안 되니까 이때는 P를 경유하면 안 됩니다. P를 지나는 모든 경우는 이미 샜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돼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선생님? 그냥 센 다음에 P를 경유하는 걸 빼자. 그럼 되죠? 예. 그럼 그냥 센다고 하면 A에서 Q로 가는 건 5팩, 2팩, 아니 6팩, 2팩, 2팩이냐? 그지? 2개, 3개, 하나니까. 6팩, 3팩, 2팩이네. 그죠? 예. 그러면 6팩, 3팩, 2팩에서 자, 이제 뭘 뺄 거냐면 A에서 P를 거쳐서 Q를 거쳐서 Q까지 가는 걸 뺄 거예요. A에서 P를 거쳐서 Q까지 가는 건 몇 가지면 10가지입니다. 왜냐면 A에서 P까지 가는 게 10가지잖아요. P에서 Q로 다이렉트로 가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Q가 됐죠. Q에서 B로 가는 건 3가지예요. 3팩, 2팩. 얘를 계산하시면 150개. 갈수록 더 어려워지니까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세 번째는 A, R, B를 셀 건데 얘는 P하고 Q를 경유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P하고 Q를 경유하는 경우를 다 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A에서 R로 갈 건데 P, Q를 안 지나는 방법은 이 점을 거쳐서 위로 올라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 이렇게 들어오는 건 어차피 P를 지나서 올 거 아니야. Q는 못 지납니다. 당초에.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못 들어오니까 그러면 요 아래점까지 오는 게 몇 가지냐면 10가지예요. 이해했죠? 아래에서 B까지 가는 건 한 가지라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A에서 S를 지나서 B로 가는데 이때는 PQR 다 지나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네. 자, A에서 S로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PQR을 다 지나면 안 되니까 얘도 요 밑에서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거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럼 저 밑에까지 가면 3, 1, 2니까 6팩, 3팩, 2팩이네요. 네. 그래서 6팩, 3팩, 2팩 하시고 그 다음은 한 가지밖에 없죠. 네, 곱하기 1. 이해돼요? 네. 그러면 60까지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답은 1680에서 방금 얘들 다 더한 거 얼마죠? 260 빼면 1420까지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게까지 막 엄청 어렵진 않지. 근데 이걸 안 해보면 엄두가 안 나. 엄두가 안 난다고. 물론 이거를 채우지 않고 바닥 쪽에 점을 이용해서 분할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했어요. 잠깐 쉬었다 하죠.